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저 이슈의 첫 번째 이슈는요, 과세 방안 향후 확정 ICO는 허용 신중이라는 제목으로 잡아왔는데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조정 후보의 인사청문회 자료의 답변서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TF 팀장을 하시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이제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나올까 했는데, 내용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니까 그 구체적인 과세 방안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국제적인 동향을 봐야지 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뭐 이야기를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민간이 발행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로 정의해야 한다. 뭐 이런 상당히 말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발행한 게 아니라 민간이 발행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 정의. 그러면 뭐 민간이 발행해서 이게 100만 원짜리입니다 하고 인정하면 그렇게 되는 건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요.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한 2,000개 정도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60개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제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암호화폐에 대한 그 규제가 아직 국제적인 합의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뭐 시장 과열 위험이나, 그러니까 이 다른 시장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자체 과열입니다. 예, 시장 과열 위험이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일단 먼저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ICO 허용 문제도 그다음에 시장 상황, 그다음에 국제 동향, 투자자 보호. 그러니까 ICO 허용 문제를 시장 상황이나 국제적인 동향,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이 세 가지를 놓고선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빨리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시장 상황이라는 건 뭐 지금 계속 가격이 등락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제적인 동향은 각국마다 지금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는 뭐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규제 방향을 갈지가 약간씩 보이는 것 같은데요. 현재 거래소에 대해서 왜 그렇다면 거래소에 대해서 벤처기업 인정을 안 해줬냐, 이 얘기를 이제 또 그 질의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의 우려가 크고 단순 중개 서비스다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의 우려가 크다고, 거래소 자체를 아예 불법 행위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중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들으면서 참 거래소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불법 행위 우려가 크다는 거니까 일단 범법자로 먼저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제 앞으로 ICO에 대응하겠다 했는데요. 전부 다 이 내용을 보면 원론적인 답변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방안에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국 현재 정부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고, 앞으로 실태 조사를 좀 더 하고 세계적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저희가 미국이나 일본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지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따라서 일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투자자 개인정보 조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아니라 연간 암호화폐 소득이 1천만 원이 넘는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받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소득이 1천만 원이니까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억인데요. 암호화폐로 1억 이상 버신 분들에 대한 거니까 뭐 일부에 속하겠죠. 다는 아닐 겁니다. 아마 아주 극히 일부일 텐데, 이 개인정보를 거래소에서 받아가지고 과세 자료로 활용하겠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는데, 투자자들하고 마찰이 우려되고 있긴 하는데요. 일본은 점점 이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전에 처음 이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방안과 좀 견주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이슈로 좀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미국 재무부가 불법 의심 암호화폐 주소를 공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자금 세탁을 활용한 이란 출신의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과 암호화폐 주소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이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익명성이 보장 안 되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려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익명성이 가장 생명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미국 재무부에서 자금 세탁, 그러니까 이란의 자금 세탁을 해준 것처럼 의심되는 두 사람에 대해서 비트코인 주소를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벗어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디지털 화폐 공간의 불법 행위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게 첫 번째 의도라고 말하는데요.
이 앞으로 이 강력해져가는 미국과 일본의 규제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우리나라 규제 방안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쉽게 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정리를 해서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겠다. 그냥 물밑이다, 안개 속이다라는 거고요. 일본이나 미국은 점점 규제 방안이 확실화되고 있다. 그 실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든 걸 다 오픈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미국과 일본이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